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태범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새벽 6시거든요. 새벽 6시인데 제가 오늘 또 부모님, 아버지의 검사가 있어가지고 아침부터 또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요렇게 VOD로 아침 시황을 올리게 됐습니다. 빠르게 아주 랩하듯이 제가 말씀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들리시는 분들은 0.75배속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오늘 아침 시장 한번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빠르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테이버고요. 2025년 1월 6일 대피셜입니다. 금요일날 미국 시장이 미쳤죠. 차트를 하나하나 까서 보여드릴 텐데 미국 시장에서 모든 섹터의 모든 주요 종목들이 이평선을 다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오늘도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각 기업들 차트 하나하나 다 까서 말씀드려 볼게요. 미국 증시 완전히 이제 떡상을 했습니다. 떡상한 이유는 일단은 시장에서는 산타랠리 마지막 날이었어요. 산타랠리가 크리스마스 이후부터 이제 1월달 첫 이틀 거래일, 첫 둘 거래일까지 해가지고 보통 1월 3일까지의 그런 상승률을 보고 산타랠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후에 별로 시장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산타랠리를 도전한다라는 느낌으로 시장에서 좀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분석이 있고요. 어찌 보면은 그냥 방향성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플러스로 CES에 대한 기대감, 시장에 좀 많이 미쳤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만 크리스마스 이전 12월 24일 기준으로 이제 S&P 500을 보시면은 오히려 떨어졌더라. 그래서 산타랠리 도전에 실패했다라고 이렇게 좀 분석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오른 거 보시면 엔비디아가 4.45%, 테슬라가 8.22% 하면서 양시장, 양어깨, 양산맥 끌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고, 팔란티어도 6%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찌 보면은 주도주들이 많이 좀 반등하는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나머지 애들이 안 좋았냐 그러면은 나머지도 다들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여기 비버리지 있죠. 여기 빨간 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버드와이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는 관련된 그런 술 관련된 알코올 관련된 애들인데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트럼프가 술을 안 마신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이제 주류 관련된 업계에 대해 가지고 좀 더 강력한 규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얘기 나오는 거는 술병에 담배곽처럼 술병에도 이제 이렇게 혐오 사진 같은 거 달릴 수도 있고, 그런 또 추가 규제 같은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쪽은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또 지금 이번에 보건복지부 장관 그분도 가족에 알코올 이력이 있고 본인도 알코올 중독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약물, 그리고는 약물의 연장선상 확장선상에서 알코올에 대해서도 시장에 조금 규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세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제약제라고 불릴 수 있는 이 토바코나 그다음 비버리지 쪽에서도 알코올 쪽은 세금을 또 뚜까 맞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시장에서 조금 경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중 내내 양전을 노렸으나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0.2% 하락인데, 일단은 중국에서의 11월 아이폰 판매량이 화웨이 그리고는 샤오미 이런 데에 밀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샤오미 맞나요? 그쵸 그쪽에 밀려가지고 지금 조금 중국 내 판매량이 부진하다. 그리고는 중국에서 이제 세일 판매를 시작했다라는, 할인 판매를 시작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은 얘들 이게 아무래도 중국 판매가 줄면 아이폰 판매가 안 되겠다, 줄겠다. 요런 또 이야기가 나오면서 일단 양전은 실패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 매수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저점을 점점 올려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은 애플도 힘을 잃은 상태가 아니다. 여전히 차트가 좀 애매하긴 한데 여기서 이제 투매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시면은 애플은 롱숏으로 좀 접근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51선을 딱 딛고 쫙 올라가면서 144.47불, 145불까지 갔다가 살짝 밀렸어요. 이건 어찌 보면 이제 CES에 대한 기대감은 엔비디아에서 드러났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포인트를 보다 보니까 요 10주선 이평선에서 딱 찍고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전히 테슬라 죽지 않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이고, 지금 테슬라뿐만 아니라 수급주들 제가 차트도 하나하나 다 보여드리겠지만 다 반등했어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죽지 않았다라는 외침. 바로 팔란티어 보시면은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도 21선입니다. 21선까지 딱 밀려 내려왔다가 애매한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아니야 그러고는 다시 바로 80불대로. 네.
이런 거를 보시면은 네, 조정 따위 없습니다라는 강력한 수급과 강력한 주장이 발생했다라고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기준으로 보셔도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QQQ긴 한데 요 나스닥 ETF QQQ죠. 이게 제일 정답입니다. 이것만 분할 매수하시면은 뭐 그죠.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맨날 말씀을 드리지만 얘가 50일선 딱 지지하고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장에서는 그냥 뭐 적절한 조정 정도였다. 예, 우리가 FOMC 지나고 크리스마스 지나면서 조정받아가지고 그게 다시 반등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12월 초 정도 레벨. 그래서 월별로 보시면은 거의 그냥 뭐 보합 수준이었다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엔 S&P 500입니다. S&P 5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페드 12월 FOMC 때 딱 떨어지고 난 뒤에 그러고는 반등하다가 이평선 쳐맞고 승피를 보면 지금 차트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러고는 하락을 해서 지난 이제 그 금요일 날 같은 기준에서도 50일선을 뚫지 못하는 모습. 이게 S&P 500 지수로 스파이 차트, 스파이 ETF 말고 S&P 500 지수로 보시면은 딱 50일선 찍고 딱 밀리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 그러면은 요 부분 S&P 500을 놓고 봤을 때는 이게 그래도 아직까지 여전히 시장에서는 S&P 500이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지수이기 때문에 50일선을 뚫지는 못했구나. 그래서 50일선, 100일선 박스권인가?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 CES에서 오늘 밤이죠. 오늘 밤 9시 반에 이제 그 젠슨항의 기조연설이 있는데 그때의 엔비디아가 만약에 매도가 나온다 그러면은 S&P 500 50일선 못 뚫는구나 라고 좀 시장에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는 만약에 오늘 뭐 CES 나오면서 엔비디아 쭉쭉쭉 올라가면서 150불 향해서 올라간다 그러면은 S&P 500이 50일선 이제 위로 뚫고 올라가는구나, 요런 약간의 그런 방향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오늘 밤에 S&P 500 요 차트 체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요 엄청 긴 300일 이평선, 300일 이평선은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요 엄청 길던 이평선을 호이 이러다가 갑자기 빵 뚫어 올렸습니다. 이거는 뭐 분명히 테슬라에 어찌 보면은 그 상승세, 테슬라에 대한 수급도 같이 있었을 것이고, 리비안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부품 부족 이슈를 해결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얘네들이 적자인 상태입니다. 적자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PSR이라는 거, 요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요게 매출이랑 시가총액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매출 대비 시가총액이 한 5배 정도 되는 기업이에요. 근데 얘네들을 관련되어 있는 전기차 업계나 다른 자동차 업계들과 비교해 보면은 테슬라가 지금 14.7배 정도고요. 루시드도 14.7배 정도 나옵니다. PSR 기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루시드랑 리비안이랑 비슷한 그런 급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좀 약간 수급에서 이탈돼 있었고, 그동안 성장을 많이 했어요. 매출 성장이. 그래서 얘네들이 만약에 흑자 전환한다 그러면은 지금 PSR 4.6배라 그러면은 뭐 5배라 그러면 아주 만족스럽진 않습니다. 왜냐면 제조업은 PSR 한두 배 정도에서 거래가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막 돈 엄청 때려받고 있고, 아마존도 엄청나게 투자한다 그러고 폭스바겐도 엄청나게 투자한다 그러고, 그래서 리비안이랑 루시드에 돈이 막 몰리고 있는데, 그런 거 넣고 보니까 싸네, 약간 요런 느낌으로 차트 이쁘네, 약간 요런 느낌으로 이제 급등이 나왔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 분위기, 그리고 테슬라가 추태가 안 망가진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리비안에서 단타를 칠 만한 그런 뭐 이런 거래량이 형성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00일선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요때 투자받았다라고 발표하고 난 뒤에 딱 찍고 떨어진 게 300일선이긴 했거든요. 그거를 돌리고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신고가를 쓰느냐? 그러면 18달러, 19달러일 거예요. 그거 넘어가가지고 이제 20달러 얘기가 나오면은 그러면은 이제 약간 단타 칠 만한 그런 좋은 자리가 또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리비안에 대해서도 단타를 주목하시는 우리의 레버리지 어린이들은 리비안의 차트 이런 거 한번 열어놓고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테슬라 수급이 끊기면은 리비안도 그렇고 루시드도 그렇고 같이 좀 이슈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섹터별로는 전부 올 섹터 그린이라고 표현하는 모든 섹터가 상승한 하루였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피겨 앤 그리드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심리 지표가 이제 거의 26포인트까지 내려갔다가 32포인트로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의 소위 말하는 주도주들 계속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모두 다 신고가 영역으로 올라가고 모두 다 이제 좀 더 시장에서 더 1월에 가야지, 트럼프 취임식까지 놀아야지 이러면서 이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지금 52주 신고가보다 52주 신저가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그럼 반대로 말하면은 52주 신고가 근처에 있는 애들이 오히려 그쵸 수급을 받아가지고 다시 올라올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대형주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들 비싼 상황입니다. 주도주들이 와, 이 정도 많이 비싼데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보시면은 엔비디아가 다시 올라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엔비디아도 한 2달, 3달 쉬었죠. 신고가를 못 찍고 쉬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고 방금 올라온 리비안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제 신고가 영역에서는 좀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새로운 소위 말하는 그 단타 재료, 새로운 주도주, 새로운 주도 섹터 혹은 이제 새로운 그런 수급 의 영역으로 놓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죠 52주 신고가로 새로 도전해볼 만한 애들이 누구 있냐 그리고 신고가 매매를 할 만한 애들이 누구 있냐 요런 대로 조금 이제 돌아설 만한 가능성이 있는 지표입니다. 이게 지금 52주 신저가가 신고가보다 2%더 많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신고가를 노리고 올라갈 만한 애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조금 주목을 할 수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죠. 11월 달도 비쌌고 12월 달도 비쌉니다. 근데 이번에도 크리스마스 전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매도 시그널이 나올랑 말랑 했으나 안 나왔어요. 그죠? 매도 시그널은 나왔다라고 하면 딱 테슬라 애플 정도만 매도 시그널이 나온 거고 그 상황에서 애플은 지금 이제 반등한지 못했는데 테슬라는 다시 반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팔란티어도 매도 시그널 안 나왔고요. 다른 애들도 매도 시그널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오히려 엔비디아가 신고가로 올라가니 많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야 이거 맞냐 라는 거 ARM도 이제 또 그 금요일 날 엄청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맞냐라는 거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금리나 방향성은 2015년 1회까지 반영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연준이 25년도에 2회 인하한다 그랬는데 이미 선물 금리 이제 국채 거래 시장에서는 야 2025년도 한 번 내려도 우리는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이미 선반영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패닉셀만 없다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주식 시장을 도대체 뭘로 우리가 매도 시그널을 잡아야 되나라는 부분에서 딱히 매도 시그널이 지금도 안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좀 걱정된다라는 점은 10년물이 4.6%까지 올라갔습니다. 다시 좀 올라갔고 이게 전고점이 4.64 정도입니다. 4.64, 4.65 정도인데 그걸 뚫고 다시 10년물이 4.7, 4.75 간다 그러면은 차익 실현 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는 20년물, 30년물이 다시 5%가 넘어간다 그러면은 차익 실현이 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시장에서는 오히려 조금 이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상황 정도고 이 채권 시장에 패닉셀이 없다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 주도주도 다시 차트를 좀 회복하는 모습이었고 그러니까 애플이 지난주 목요일, 수요일 이럴 때 빠질 때 보시면은 오히려 나스닥 지수가 보합으로 지켜지는 모습은 다른 소위 말하는 그 매매 대상을 찾고 있고 그 대상이 엔비디아가 되고 있고 그런 그 이제 수급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한두 종목 빠지는 거 가지고는 지금 지수 안 망가진다. 채권 시장의 패닉셀 정도는 나와줘야 어찌 보면은 우리가 뭐 작년 2023 벌써 작년이네요. 네, 2024년 7월, 8월과 같은 그런 이제 무서운 혹은 이제 우리가 주술 수 있는 기회. 그렇죠. 팔고 현금화했다가 밑에서 딱 사가지고 단기로 5% 10% 정도 다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제 패닉셀이 나왔을 때 패닉셀이 바바바박 채권 시장이 이제 흔들린다 뭐 새로운 뭔가 단어가 나오면서 시장을 조질 때 그때 이제 우리한테 기회가 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기회가 그런 소위 말하는 매도 시그널 그리고는 우리가 바람하지 않는 조정에 대한 그런 거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더라. 그래서 시장이 지금 어찌 보면은 다들 욕심이 그득하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는 이게 금요일 날 나왔던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49.3 생각보다 이제 거의 50에 거의 갖다 붙었어요. 지금 이게 몇 개월 만에 최대치라던가 꽤 이제 오랜 기간 만에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ISM 제조업 지수가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거 좋은 거 아니요라고 이제 그쵸 경기 좋은 거 아니요라고 표현을 하는데 GDP를 보시면은 오히려 빠졌어요. 다른 지표도 마찬가지지만 보시면 이게 이게 뭐 제조업 고용 지수 요런 것들이 좀 더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이런 것들을 다 놓고 봤을 때는 예상치가 2.6%였어요. 4분기 GDP 성장률 예상치가. 근데 이거를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2.6이 아니라 2.4가 나오더라. 지금 4분기 분기 기준 2.4%라 그러면은 4분기에만 미국이 0.6% 정도 성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보단 많이 성장하고 있지만 지금 미국이 2023년도죠.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이 4% 이렇게 예상이 돼서 그런 4% 근처로 나왔었고 이제 2024년이지 그치? 날짜가 1월만 되면 헷갈려요. 2024년 같은 경우에는 3% 근처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2025년은 2% 근처라고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2% 전후로 이게 성장률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아 성장 많이 둔화됐네. 금리를 낮춘 게 잘한 거고 앞으로도 금리를 더 낮춰야겠네. 라는 식으로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계속해서 이제 그 1월 내내 언급될 그리고 올해 상반기 내내 언급될 포인트는 뭐냐 그러면은 도대체 그래서 트럼프가 무엇으로 어떤 걸로 어떤 시츄에이션 어떠한 그 매직으로 달러를 약세로 만들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레미 시겔 교수도 또 그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달러 약세를 만들긴 만들 건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뭐 그런 것들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달러 약세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참고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GDP 나우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2.4%로 내려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더 떨어져서 2%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오히려 금리나 얘기 또 나올 수 있다는 거 한번 참고로 해보셨으면 좋겠고 정치적인 이슈도 하나 있었습니다. 금요일날 하원 의장 선거가 있었는데 요거 공화당 219명 중에서 하원에 219명이죠. 218명이 찬성을 하면서 이게 완전히 정족수라고 부르는 그리고 데드라인이라고 부르는 그 라인이었는데 이게 뭐 여러 번 선거가 반복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으나 한 방에 바로 의원들이 이제 이 원래 하고 있던 마이크 존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다 연임시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정치적으로 이슈, 공화당 내부에서 뭔가 이제 목소리가 나오는 거 아니냐 했던 이슈도 스무스하게 넘어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 들어오기 전인데 벌써부터 삐걱대면 안 되니까 공화당 아래 약간 이렇게 깃발 아래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외환시장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내려오긴 해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제일 주목하고 있는 거는 그래서 달러가 무엇으로 어떤 식으로 약세가 될 거냐. 그래서 그런 부분 달러가 약세된다 그러면은 주식시장에는 오히려 호재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달러가 내려왔다라는 것도 오히려 호재로 작동을 하고 있는 거고 엔화 같은 경우도 지금 157.27엔으로서 지금 이 일주일 동안 움직임 보시면은 살짝 이제 달러 강세로 가는 흐름에서도 잘 버텨냈고 예, 파운드와 유로 내려꽂는 거 보면은 1월 2일 되자마자 완전히 이제 나락을 갔거든요. 달러가 초강세로 갔어요. 근데 거기서도 다른 통화들이 좀 버텨내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는 지금 엔화가 항상 이제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엔화는 여전히 오히려 변동성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요것도 시장에는 호재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짜리 움직임을 보시면은 한 1,470원 정도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외환보유고에 대해서 이제 좀 정확하게 일정이 아직까지는 픽스가 됐는지 안 됐는지 체크해봐야겠지만 원래는 이게 토요일 새벽 6시로 여기 그 인베스팅이 표기가 되고 있었는데 지금 업데이트된 거는 1월 7일 화요일입니다. 내일이에요. 내일 새벽 6시로 또 정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나라고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금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볼게요. 왜냐면 이게 또 월요일 새벽 6시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었기 때문에 이게 인베스팅 들어가셔가지고 경제 캘린더 보시면 발표됐네. 뭐야? 늘었어요? 안 봤으면 큰일 날 뻔했네. 예, 오히려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늘었습니다. 이래서 어찌 보면은 그 한국은행 총재님이 앞으로 재밌어질 거다라고 근데 야 외환보유고 늘었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되지? 자, 오늘 환율 원화 강세로 가는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호호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아주 그냥 그 설레발이 많아요. 네, 지금 한국 경제에서도 원달러 환율 1,500원 넘어설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면서 고환율이 유노멀이다. 그런데 약간 이런 얘기 나오면은 그죠? 뉴스 헤드라인 이런 거 도배되면은 우리는 얘기랑 약간 반해서 움직이는 것도 필요하긴 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금요일 날 달러를 원화로 바꿨습니다. 예. 어쨌든 그렇다네요. 다행이다. 근데 이건 어떻게 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 다들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에서 그 보유하고 있는 해외 주식 달러 자산을 그 약간 담보를 잡아가지고 이제 환율 방어를 했다라고들 이해하시면 되는데 담보 대출로 외환보유고를 아예 안 썼다라고도 볼 수 있는 아니면은 어떻게 계정 맞춰가지고 이제 달러를 확보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마어마하다. 장룡 영장 잘하셨다 이번에도.
원래 이제 능력 있는 분이라고 이제 능력 있다라고 다들 평가를 하시던 분이기 때문에 짱용이 형이 이번에 뭔가 또 한 건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위아나는 최근에 중국에서 뭐 돈을 푸네 마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위아나가 계속해서 예, 고시 환율제이기 때문에 잘 어찌 보면 한 라인 7.3으로 한 라인으로 쭉 방어가 되다가 살짝 튀어서 지금 7.32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의 영향을 이기지 못하고 혹은 버티지 못하고 위아나가 약간 절하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트코인 다시 10만 불을 도전하는 모습을 땅땅땅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트코인 10만 달러 다시 뚫냐 아시아 시장 열릴 때 오전 중에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역시 50일선 위로 빼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도주라고 우리가 불렸던 것 중에서 애플 빼고 다 돌아왔어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차트 깨고 내려가가지고 이것도 야 이거 괜찮겠냐 그랬는데 이 비트코인 올라오기 전부터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오히려 51선 위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ARM 같은 경우에도 쭉 내려가다가 지금 보시면 있는 모든 이평선 200일 이평선을 뚫고 한 방에 쫙 올라오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우리가 뭐 테슬라가 올랐다 좋다 이 수준이 아니고요. 모든 소위 말하는 주도주라고 봤던, 그리고 모든 매매 대상이라고 봤던 종목들이 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장이 정말 미쳐 날뛰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5일선, 11선 동시에 뚫으면서 따닥 올라왔기 때문에 CES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연초 제뉴얼 이펙트 역시도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는 추가적으로 말 그대로 아직까지 랠리 안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글로벌의 매수 수급, 2025년도도 우리가 돈 벌어야지 하는 그런 미친 수급이 비싸든가 말든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이 매우 그쵸, 아무도 팔지 않는 시장이 1월에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9시 30분입니다. 그 젠슨 황형 나오셔가지고 이게 또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오늘 밤에는 엔비디아의 방향성 잘 보셔야 되고, 또 모르죠. 다들 상승에 취해 있고 야 안 끝났냐 그럴 때 갑자기 엔비디아 빡 때리면서 빠바박 이로 내려갈 수 있으니까 오늘 밤에는 엔비디아의 주가를 중심으로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쵸? 이거 요사라고 썼는데 유사가 돼버렸네요. 아주 요사스러운 혓바닥 스킬 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은 그래픽카드 새로 시리즈 나오고요. 로봇, 블랙웰 판매량, 그리고 루빈에 대한 그런 전망치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성장을 할 거고, 그러고는 본인들이 지금 이제 어느 쪽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게 또 연이어 가지고 우리나라 국장 화요일 날 또 테마주 움직임에 나올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게 재료 소멸도 될 수 있고 혹은 이게 그냥 매매 게임도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잘 좀 차트 체크하시고, 로봇은 조금 위험해 보이긴 해요. 네, 이미 금요일 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빼고는 조금 밀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각각 수급이랑 차트랑 그리고 거래량이 언제부터 있었는지를 체크를 하시면서 국장 대응도 잘 하셨으면 좋겠고, 전반적으로 다 올랐기 때문에 국장 역시도 조금 기대를 해본직하지 않나. 그리고는 엔비디아가 차트를 다 돌리고 마이크론도 지금 차트를 돌렸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거 오늘도 조금 기대된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서 아침 대피절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아마 라이브 방송에서 채팅창으로 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밑에서 또 뵐게요. 모두 오늘도 생존하시고, 저는 태우였습니다. 그럼 형님들 누님들 모두 안녕 빠잉.